자, 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부동산 학개론 기출문제 강의 담당하게 된 이동춘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기출문제 오늘부터 해나갈 텐데요. 자, 기출문제는 모든 문제의 원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출문제는 과거에 있었던 문제지만 앞으로 나올 문제의 원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잘 분석해 두시면 앞으로 나올 문제도 예측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요. 잘 하셔야 되는데, 잘 한다는 의미는 무엇을 물어보고 왜 물어보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그것이 기출문제를 제대로 분석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부동산 학개론에서 이제 기출문제 오늘부터 강의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뭐 물어보겠어요? 부동산 학이니까 당연히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은 부동산이 뭡니까? 이걸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거기에서 1번 문제를 이제 보면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부동산이 뭐냐고 물었을 때 적어도 부동산 학을 공부한 우리는 부동산 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 말은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나와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복합 개념은 법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의 부동산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 법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합니까? 그랬을 때 협의적 개념으로서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하고 그 정착물을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우리는 부르고요. 자, 광의의 부동산이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개별법에서 토지하고 정착물은 당연히 부동산 맞고요. 개별법에서 부동산으로 의지하는 준부동산까지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경제적 측면에서 부동산은 자산이고 자본이고 생산 요소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소비, 재고, 상품이다 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이죠. 자, 기술적, 물리적 측면에서 부동산은 자연이고 공간이면서 위치고 환경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부터 물어보고 싶네요. 그러면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하고 물었으니까 상품, 자본, 자산, 환경, 소비재 중에 당연히 환경은 소속이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 즉 물리적 측면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을 물어볼 수 있느냐 하면 여기에서 자, 협의의 부동산으로 토지와 뭐다? 정착물이다 이런 말을 지금 표현했죠. 그러면 정착물에는 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독립정착물이다. 그래서 토지하고는 독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측면에서 독립이죠? 법률적인 측면의 독립을 말하는 겁니다. 법률적인 측면은 권리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독립되어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소유권이 같이 안 넘어가는 거죠. 그럼 대표적으로 독립정착물에는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라든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등기되어 있는 수목의 집단으로서 우리가 임목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자, 그 다음에 명인방법에 의해서 공시되어 있는 수목의 집단이라든가 또는 미분리 과실 이런 것들도 역시 어떻다? 이제 토지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독립이 아니고 종속정착물도 있는데 종속이라는 말은 토지의 일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토지 팔면 종속되어 있으니까 소유권이 같이 넘어가겠네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토지 팔면 국어, 또랑 이런 것은요. 역시 소유권이 같이 넘어간다는 거고 일반적인 나무라든가 다년생 식물이라든가 또는 울타리나 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토지 팔면 소유권 같이 넘어가는 거니까 종속정착물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2번에서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 독립된 것이 아니니까 뭘 물어보는 거예요? 종속정착물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나 소유권 보존 등기되어 있는 임목이라든가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 이런 것은 다 독립정착물이고요. 5번에 보면 권언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런 것도 권원은 권리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남의 땅을 임차해서, 그럼 임차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죠? 거기에 근거해서 농사 짓고 있다 그러면요, 그때 그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토지하고는 별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3번에 있는 국어 이런 건 토지의 일부인 종속정착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시험에서 뭘 잘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토지를 분류해서 토지를 일컫는 용어 정도는 좀 정리하세요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공부가 되어 있는 우리들은 적어도 토지를 분류해서 토지를 일컫는 용어 정도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28개 지목 중에 대라고 하는 지목이 있죠. 대. 그 다음에 대에는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고, 택지, 그래서 택지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좀 더 대보다는 넓은 의미고, 이 택지는 감정평가에 쓰는 용어라면 건축법에서는 뭐가 있다? 대지 이런 것이 있죠. 예, 그래서 대지. 그리고 대지보다 좀 더 포괄적 용어로 뭐가 있죠? 예, 푸지.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 개념인 푸지 이런 것이 나오죠. 택지에서 다시 어때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땅이 택지인데, 이미 이용 중이면 이거는 건부지가 되는 것이고, 자,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아직 안 지어놨다? 나지가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건물이 들어서 있다는 건 토지 입장에서는 토지를 쓸 때 제약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서 있는 부지는 감가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건부감가, 따라서 건부지 평가액은 나지 평가액을 그 상한으로 해서 형성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택지. 자, 그 다음에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이렇게 상호 간의 용도가 전환 중인 토지를 우리는 후보지라고 쓰고, 이렇게 택지 지역 내에서 이렇게 뭐 주택지, 상업지, 공업지 이런 내에서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다. 이런 것은 이행지. 그래서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는 후보지하고 이행지 개념도 이해하셔야 되고, 건부지하고 나지 개념. 그리고 법률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접근하니까 법률적인 측면의 중시되는 용어로서 필지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 중시되는 용어로서 뭐가 있다? 획지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그래서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어있는 토지로서 등기 등록의 단위가 되는 것이고, 획지는 가격순 유산 1단의 토지가 되겠다. 자, 그리고 법률적인 측면에서 중시되는 용어로서 법지, 이것은 언덕바지 토지처럼 소유권은 있지만 경제적 실익이 없는 땅, 그리고 반대로 빈지, 그래서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이 안 되지만 실익이 있는 땅. 그래서 이런 법지하고 빈지 이런 개념도 좀 이해하시고, 그럼 1필지 땅인데 도로와 접속면이 전혀 없네요. 이런 땅을 특히 뭐라고 쓰죠? 맹지라고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이 1필지 땅 중에서 건폐율 때문에 어때요? 건폐율이 40%다 그러면 건물 중에서 40%만 덮어야 되겠죠? 나머지 60%는 비워놔야 된다. 그런 땅을 뭐라 그러죠? 공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지 이런 용어도 우리가 배웠고, 그래서 이제 토지를 일컫는 다양한 용어들 정도는 좀 정리를 해서 정리합시다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보시면,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